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농공법답원 편부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천공은 이 농공법답원 편부소에서 이제 이런 얘기로 마지막 정리를 하죠. 세금을 이제 그렇게 그 공법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법은 정해져 있고 낼 수 있는 식량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 되면 이제 결국은 환자라고 이제 그 곡식을 구워주는 거죠.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더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이자가 이자를 낳아가지고 불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백성들이 먹고 살지는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연천공이 예언했던 것처럼 조선 말이 되면은 이 환자의 문제로 밀란이 발생해요. 진주 밀란이라든지 이런 밀란이 발생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그 혼탁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뒤에 이제 동학혁명으로도 막 번지게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그 문제는 그 환자에서 시작이 돼요. 연천공이 말하는 얘기는 그예요. 기본적으로 공법은 법률이 잘못된 거고, 다본법은 사람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은 잘못된 법률을 선택할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도덕을 갖춘 사람을 파견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주 명쾌하죠. 잘못된 공법을, 문제가 있는 공법을 쓸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인간을 안 쓰고 제대로 도덕 갖춘 사람을 쓰면 될 거 아니냐. 왜냐?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본법의 문제는 어진 사람을 파견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아닌 사람을 파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법은 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착한 사람 보내면 되는데 이거는 착한 사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래 되면 직업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까지를 했어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관청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세금만 독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끝내 백성이 가진 것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환자를 이용하여 강제로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보면 환상하고 썼는데 이걸 환자 이렇게 이두예요. 이두인데 환자라는 돌린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그렇게 이두로 이렇게 읽어요. 환자는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봄에 춘궁기에 빌려주고 가을 수확기에 걷어들이는 거죠.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춘궁기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싸놓은 곡식, 비축곡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걷어들인 곡식을 금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새 곡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걸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재정을 보충하는 그 이자 소득으로 이제 재정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은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곡식을 오래 쌓아놓으면 못 쓰니까 새 곡식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또 이자를 갖고 돈을 벌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고리대로 변제는, 이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뭐 진주 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명분과 실제는 달라지고 결국은 세금 부과에서 불공평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나가서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세금을 조절해 주면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이가 줄어드는데, 그걸 딱 법률로 틀을 짜놓고 그걸로 집행해 버리면은 차별을 하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 공법의 단점은, 기본적으로 공법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경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걸 못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목적이 경찰관 파견 안 하려고 공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세금을 매긴다. 현장 확인을 안 하니까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 피해를 구조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가보지도 않고, 내가 올해 흉년 들었습니다 그랬다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답 농사 짓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해진다는 얘기죠. 대개 부자들은 넓은 땅을 그 평지에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저 산비탈에 그 천수답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리 되면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그런 문제, 빈부격차를 확장하는 악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용자는 고대의 현인인데 그가 주장하기를, 이 용자라는 사람이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맹자에 나오는 사람이긴 한데,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땅을 다스리는 건 조세, 세금 거두는 걸 말하는 거죠. 공법만큼 나쁜 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용자 이 사람이 공법 그 진짜 나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주상께서 시행하시고자 하시는 공법은 어느 부분에서 용자가 말하는 공법하고 달라서 그 폐단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이 말하는 공법하고 용자가 말하는 공법이 뭐가 다르냐? 어떻게 폐단이 없을 수 있겠느냐? 용자는 맹자에 나오는 고대 현인이에요. 등문공 장구상에 용자가 하는 얘기가 나오죠. 등문공 장구상 맹자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용자가 가라사대 조세법에 있어서 조보다 좋은 법은 없고, 조는 도울 조자,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내지는 농사를 망친 사람을 도와주는 세법, 이것보다 좋은 법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법이 없다. 왜냐하면 공법은 몇 년간 소출 평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용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공법은 한 10년 평균을 딱 해놓고, 소출 평균을 해놓고 그걸로 그냥 고정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 그게 문제다 이 얘기예요. 왜냐, 몇 년간은 농사 잘 되다가 금년에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그걸 구제를 해줘야지, 안 해주는 그게 잘못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공법의 문제는 평년작으로 고정해놓고 세금을 매기는 게 문제다. 성리학은 이 성선설을 봤던, 사람은 다 착하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 얘기예요. 평년작으로 고정해서 세금을 때릴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농사가 잘못됐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농사가 잘 됐으면 세금을 좀 더 거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맹자에 그렇게 적혔는데 사실 맹자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에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맹자예요. 맹자에 글을 써놨으니까 성리학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다번법은 비록 경차관 한 사람의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폐단은 매우 작은 것으로서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 경찰관을 나가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안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올바른 사람을 파견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어찌 불공평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공법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공법은 이게 나가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때려버리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원적인 문제를 법이 가지고 있다. 농공법담은 편부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번법은 경차관하고 토가 짜고 비리를 저지르는 게 문제다. 공법은 세금을 고정해 놓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걸로 세금을 때리니까 융통성이 없는 게 문제다. 근데 우리 한반도는 천수답이 많아서 한재, 가뭄으로서 한재, 비가 많이 와서 수재가 수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빈민구제가 불가피하다. 저 사는 데에 있는 그 떼기밭이 언제 무너질지를 누가 아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융통성 공법은 악법이다 하는 게 농공법담 편부소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세종이 세제계획이 어찌 됐는지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총공이나 이제 성리학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반영을 해요. 세종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그 단계를 세분화하는 거죠. 그 토지의 단계를. 그냥 가물었을 때 흉년,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물었을 때, 그 다음에 농토가 좋은 땅, 나쁜 땅, 산에 있는 땅, 평지에 있는 땅, 이걸 아주 세분화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찬성률이 높은 전라도, 경상도 쪽부터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는 찬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법을 채택을 해 가는데, 1430년에 시작해가지고 1444년까지 15년간 검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으로 채택을 확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것은 1489년 성종 20년이에요. 그러니까 1430년에 시작해가지고 자그만치 59년간 검토와 시험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농공법답의 편부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면 뭐 엄청난 시간 걸리니까 제가 요약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1446년 남원 부사에서 은퇴해서 영암으로 내려가서 영암에다가 존양루를 짓고 거기에서 존심양성을 실천하는 얘기를 4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 영암 영보촌이 그 연총공 처가라서 거기에 존양루를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연총공의 처가는 나주 알로현에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에 있는 영보촌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이상, 한 12, 1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존양루를 지은 그 영보촌은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거기를 개척을 해서 존심양성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